지금 중국도 84%, 미국도 104%막 관세율이 진짜 말 같지도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를 막 때려대죠. 오히려 이게 낫다. 이래야 돼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서로 때리고 싸워야 어떻다? 협상도 빨리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 입으로 주가가 정해지는 게 참 슬프네요. 아유, 뭐 어쩔 수 있나요? 그게 미국 대통령의 권한인데 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울고 웃게 될 거라고.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지. 자, 상호관세 얘기 좀 해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가 됐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시황 한번 다뤄봅시다. 장이 힘들수록 한번 가봅시다 우리. 자, 일단은 4월 9일부터 트럼프 상호관세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과하기 시작했고 뭐 빌 에크먼도 그렇고 월가 이제 시장에서는 유예하지 않을까, 미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정반대로 지금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근데 트럼프 정부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동맹 국가들, 우방국들 얘네들 위주로 진행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랑 가장 먼저 협상을 하래. 한국, 일본, 중국이나 캐나다처럼 우리 보복관세 때릴게 싸울게 그렇지 않죠? 미국 말을 제일 잘 듣는 국가 중에 내놓으라 하는 라이벌 국가 한국, 일본이죠. 그럼 볼게요.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과의 이런 무역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일본과 빠르게 협상을 통해서 끝내고 중국이나 캐나다 같은 아니 EU 같은 뺀질뺀질한 국가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야 우리 봐라. 일본이랑 한국은 빠르게 협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해줬어. 관세 다 낮춰줬어. 이해되셨나요? 그럼 중국이나 EU나 다른 글로벌 국가들은 똥줄 타겠죠. 베트남도 그렇고. 야씨 나도 빨리 일본이랑 한국처럼.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 대변인 이런 얘기 하겠죠. 한국이랑 일본처럼 너네들도 할 수 있어. 빨리 전화해.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동맹국들 얘네들 먼저 때리는 겁니다. 협상하는 거고.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자제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어요. 야 중국이랑 너네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올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들어갈 거. 자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84%까지 때렸습니다. 미국은 104% 때렸어요. 자, 미국이 중국한테 104%, 중국은 미국한테 84%. 수치만 보더라도 어때요? 수치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수치 아니에요? 이거 미국이 중국 104% 때리고 중국이 미국한테 84% 때리면 미국 어떻게 될까? 미국도 무너져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뭐 자존심도 세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시하고 딱 봐도 104% 때린다는 거는 홧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앞뒤 안 가리고 104% 중국 84%. 트럼프 1기 때 몇 프로 때린지 아세요? 10%, 15%, 20% 조목조목 때렸어요. 1년 6개월 동안. 근데 지금 2기 때는 밑도 끝도 없어 그냥. D가 안 보여. 104% 때려버려 그냥. 중국도 오케이 84%. 여러분들 지나가는 바보한테 물어봐도 104% 이거 관세 얼마나 오래 끌 것 같아요?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6개월 1년 갈까요? 104%? 아니요 라고 대답. 죽습니다. 미국 물가 튀어요. 미국 물가 미친듯이 튀면서 이거 유지 못합니다. 못 버텨요. 지금 당장 중국이 하는 역할, 수출하는 역할들 자리가 안 잡혀 있어요. 중국 대체 국가들이 자리가 안 잡혀 있는 상태. 그럼 미국도 무너지고 중국도 당연히 무너져요. 누구한테 팔 거야 중국이. 그럼 둘 다 이렇게 무너지는 싸움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중국도 84%, 미국도 104%막 관세율이 진짜 말 같지도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를 막 때려대죠. 오히려 이게 낫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많이 빠질 거예요. 오늘 77K 막 빠지고 지금 4K인가 그러죠? 근데 이래야 돼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서로 때리고 싸워야 어떻다? 협상도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근데 10% 1기 때처럼 15% 조목조목 알루미늄 때릴게 오늘 철강 때릴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잖아요. 경기 침체 나요. 경기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단기적으로 세게 빠르게 때리고 끝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다. 대신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붙죠. 이렇게 때리면서 장기간 끌고 간다. 그럼 진짜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낫다. 어차피 세게 때리는 게 낫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세게 때리면 미국은 나머지 우방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빠르게 끝내야 돼요. 협상을. 빠르게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도 빠르게 종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그리고 우리가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관세 인상을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안 좋은 생각만 하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이 관세 인상 정책을 발효를 했고 시작을 함과 동시에 각국의 글로벌 국가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냐면
지금 태국이죠. 태국은 11일까지 공매도를 못 치게끔 막아놨어요. 그 뜻은 11일 전까지 태국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자본이 이탈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11일 날 11일까지 뭐 한다? 미국과의 어느 정도 협상이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일까지 유예한 겁니다. 물론 더 안 됐으면 뭐 15일, 20일까지 유예할 수 있겠죠. 태국은 공매도 금지했어요. 그리고 중국 최고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관세 관련 부양책 논의 예정을 했습니다. 위안화 환율 낮출 거고요. 절하할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 올린 거 상쇄시킬 거예요. 그리고 돈을 풀겠죠. 정부한테, 기업들한테 이런 지원금들 나갈 겁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 인상 올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군사 뺀다고 하니까 EU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국방비 찍을게요. 독일 헌법 개정해가지고 국방비 지출한다 그러죠. 야,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올리고 막 군사 뺀다 이런 정책들을 하니까 펼치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풀기 시작하네. 그리고 요거 기사 보셨어요? 뉴질랜드 중앙은행 25bp 금리 내리죠. 그리고 인도도 금리 내립니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이라는 칼자루를 휘두르니까 각국의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시작했네. 무언가 바뀌었죠, 시장 환경이. 그럼 여러분들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들, 불확실성들, 이게 단기간 안에 빠르게만 끝난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닫히지 않을 정도로 그 전까지만 딱 끝낸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단 관세 인상 협상이 길어지면, 장기간 지속이 되면 그거는 다 끝납니다. 경기 침체 들어가요.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 상승장 이런 것들 다 오기 힘듭니다. 물거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관세 협상을 빠르게 끝나느냐, 길어지느냐, 빨리 끝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차트 보고, 뭐 온체인 데이터 보고 의미가 없어요. 차트리스트 분들 지금 막 뭐 맞췄니, 뭐니, 막 손절해야 되니, 막 지지선 그어가면서 얘기 열심히 하죠? 의미 없다고. 열심히 오늘, 내일까지 다 맞췄어도 내일 당장 트럼프가 트위터나 아니면은 그 트루스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다가 글 하나 올리면은 시장 바로 올라가요. 지금까지 봐왔던 뭐 온체인 데이터 차트 분석 무색하게 바로 올라갑니다. 의미가 없다고. 지금 메인 데이터는 트럼프 정책 방향성이에요. 보조 지표가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나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관세 관련해서 얘기를 끝내느냐,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9일까지 시장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까지도 어느 정도 뭐 이런 관련된 협상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1주가 됐던 2주가 됐던 4월 한 달이 됐던 분기가 됐던 간에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어느 정도 일단락 해소가 돼야지만 우리 시장이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관세 협상이 어떻게 빠르게 끝나느냐 길어지냐에 따라서 자산시장 방향성과 분석도 달려있을 거예요. 트럼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도 않고, 왜 장기채 금리 올라가고 있으니까.